국어를 가르치는 오정석입니다. 박수. 같이 국어에 대한 얘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정석 선생님의 수능 국어를 알려주마. 자기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대학원 다니다가 이제 학원계에 들어와서 예. 11년 동안 재수 종합반 수업을 했었고요. 학생들 11년. 수업을. 예. 이 방과후 수업은 이제 12년째입니다. 12년째. 예, 맞습니다. 예, 12년째. 한 20여 년 이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도 그렇지만 다들 되게 많이 오랫동안 교육계에 몸담고 계신 분들 같습니다. 실력이 장난 아니실 것 같아요. 그만큼 경험이라던가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제 많이 누적되겠죠. 예, 오정석 선생님과 함께 첫 번째 이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에서 국어는 첫 번째 이슈 설명해 주시죠. 매스컴이나 또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셨고 들었을 텐데 80분 동안 45문항의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16페이지나 되는 긴 시험지를 1.7분당 한 문제씩 풀어야 되는 시간의 압박이 있는 것이 국어 과목 맞습니다. 네, 80분 동안 45개의 문제. 아까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신 바로는 수학은 30문제였어요? 예, 그렇죠. 예, 영어는 45문제보다는 좀 적었던 기억이 살짝 나는데. 예, 맞습니다. 문제가 많네요. 엄청 많죠. 야, 엄청 많네요. 가장 많은. 그것도 시간도 수학은 100분이었잖아요. 수학은 뭐 모든 학생들이 다 어려워하니까 네. 많이 줘야죠. 시간은 짧고 예, 맞습니다. 문제는 많다. 이게 이제 1.7분당 한 문제를 풀어야 하는 시간의 압박. 그리고 이게 1교시 시험이기 때문에 예. 1교시에 시험을 친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압박이죠. 근데 예. 이제 그 1교시 시험이면서도 빠른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예. 상당히 스트레스가 쌓이는 건 맞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과목이기도 하겠네요. 그래서 요즘에 또 불국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불국. 수능에서 국어는 불이다. 한 4, 5년 정도부터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 얼굴을 잠깐만 이게 좀 마이크 자꾸 가리는 것 같아서. 예. 얼굴이 커서 그렇습니다. 예. 잘생기신 얼굴 안 가리셔도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 이슈, 오정석 선생님과 두 번째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수능이 올해부터 변화가 되었습니다. 아까 영어나 국어, 수학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국어에서 공통으로 치렀던 시험이 있었는데 네. 공통하고 선택 과목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요즘 뭔가 선택의 폭이 넓어진 듯한 느낌이에요. 아까 수학도 선택하는 부분이 있었고, 예, 맞습니다. 예, 국어도 이제는 뭐 유형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단원을 선택해야 되나요? 단원이나 아니면은 뭐 화작, 언어와 매체, 과목을 선택해야죠. 과목 같은 거. 예, 그러네요. 이것도 보니까 공통 과목은 76, 24. 예, 그렇게 나눴고 선택 과목이 두 과목이네요. 예, 맞습니다. 화법, 작문. 그래서 이제 전략이랄까 정보랄까 이런 것들을 고1 때부터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예. 모르고 그냥 친구들이 선택하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다가는 고3 때 돼서 이리저리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겠죠. 예. 왜냐하면 공통 과목 같은 경우는 예년 수능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뭐 비슷한 수준에서 출제가 되는데 선택 과목을 어느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법 작문 같은 경우는 평이합니다. 쉬워서 뭐 아주 쉽지는 않지만 평이해서 공부를 안 해도 됩니다. 실제로는 1학년, 2학년, 3학년 때까지 공부 안 하고 막상 시험지 봐도 어느 정도를 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화법 작문은 우리가 한국인인 이상 보면 푼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대화 상황입니다. A 학생, B 학생, C 학생이 대화하는데 A 학생의 대화의 특징, C 학생의 대화의 특징, 문제점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고, 작문은 뭐 서론, 본론, 결론 하듯이 중학교 때부터 많이 보던 그런 글의 형태인데 그 글을 어떻게 바꿀까 하는 얘기라서 실제로는 공부를 딱히 뭐 집중해서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1, 2, 3학년 때는 아주 쉽죠. 예. 언어 매체는 어떤가요? 언어 매체가 이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매체는 인터넷 매체의 특징, 신문 매체의 특징, 책자 매체의 특징 뭐 이런 거라서 아주 쉽습니다. 가장 쉬운 부분이 매체 6문제고요. 근데 이제 언어가 결국은 문법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인 학생들은 영어 문법도 싫어하지만 국어 문법도 워낙 어렵다고 생각해서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능이 변화했다면 대부분의 학생들, 중하위권 학생들은 화법 작문을 무난하니까 쉬우니까 선택할 겁니다. 그리고 상위권 학생들, 좀 고득점을 노리는 학생들 또는 외고, 과고, 자사고 같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언어 매체를 선택할 겁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과목을 선택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언어 매체가 어려워서, 쉽게 말해서 문법이 어려운 거죠. 다섯 문제가 어려워서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표준 점수 자체를 굉장히 높게 줄 겁니다. 그러니까 화법 작문은 쉽고 무난하게 가지만 표준 점수가 결과적으로 낮고 시간도 2배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언어 매체는 어렵긴 하지만 그 어려운 문제를 맞춰주면 표준 점수 자체가 상당히 높게 나오기 때문에 고득점 맞는 학생들은 언어 매체로 쏠릴 것이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화법 작문으로 쏠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화법 작문을 선택해 놓으면 결과가 좋지 않다는 거죠. 표준 점수도 낮고 그러면서 이 시간도 많이 걸리는. 쉽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 즉 24점을 맞을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느냐. 아까 보니까 24점이 어떤 의미냐면 이제 조금 있다가 요까지 다음 것까지 보고 말씀을 세 번째 이슈까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등급이 88점이고 2등급이 82점이고 3등급이 74점인 상태예요. 예, 그렇죠. 지금 공통되는 부분 빼고 24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24점의 차이가 요 점수대를 좀 바꾸는 그런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당연히 맞습니다. 예. 특히 2등급 이상을, 즉 82점 이상을 맞으려면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 3등급 이상을 맞으려면 또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 그 문제와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아까 이야기했듯이 화법 작문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모자라고 그 모자란 시간을 가지고 문학하고 이제 독서를 풀어야 될 텐데 그렇다면 시간이 모자라니까 당연히 점수가 하락하게 될 겁니다. 예. 일반적인 학생의 경우에 언어 매체 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문법은 빨리 풀 수 있습니다. 개념만 알면 빨리 풀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세이빙해서 그 시간을 문학하고 독서에 쏟아부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더 집중해서 문학, 독서를 풀 수 있다면 상당히 장점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제도 자체를 보게 되면 격차가 화법 작문 하는 학생들하고 언어 매체 하는 학생들하고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표준 점수 차이가 발생해서 1, 2등급 맞는 고득점 학생들 같은 경우가 언어 매체를 대부분 하는 학생들이 될 겁니다. 화법과 작문은 진짜 실수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그렇죠. 막 아무리 막 잘해도 2등급 이상 막 이렇게 표준 점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풀었던 문제를 다 맞춘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일반적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모자라서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막 엄청나게 빨리 읽고 빨리 찍고 다 맞는 스타일이 아니면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2등급 이상 혹은 뭐 3등급 안정적으로 받고 싶으면 예,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표준 점수가 입시에 크게 이제 좌지우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국어 언어와 매체를 먼저 미리 뭔가 공부를 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3년 후에 국어 성적은 정말로 넘사벽에 뭐 이렇게 큰 벽이 하나 생겨 있을 것 같아요. 큰 벽이 생길 겁니다. 그렇군요. 일반 고 학생들하고 이게 특수한 뭐 외고, 과고, 자사고 학생들 간의 점수 차이가 확연하게 벌어지게 될 겁니다. 이게 정말로 이게 계속 하지 않으면 이 제도 자체는 제 사견이긴 하지만 제도가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벽이 상당히 물론 이제 이게 좋은 시험이냐 나쁜 시험이냐 좋은 제도냐 안 좋은 제도냐의 그런 것을 떠나서 변별력만큼은 아주 훌륭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공부한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가 3등급이라는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그 엄청난 벽이 하나 생길 것 쉽게 같아요. 비유하자면 화법 작문 하는 학생들은 1, 2, 3학년 동안
놀아도 됩니다. 놀아도 뭐 그 파트를 푸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예. 독서하고 문학만 공부하면 되죠. 예. 그런데 결과가 나빠요. 언어 매체는 문법을 공부해야 되니까 1학년, 2학년 때 힘들죠. 문학, 문법 공부하느라고 힘들지만 결과적으로는 대학 입시에 꽤 많은 도움을 얻게 될 겁니다. 그거를 알고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죠. 학생들이, 친구들이 이거 쉬우니까 이거 하자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친구를 따라갔다가는 나중에 3년 뒤의 결과가 실망스러울 겁니다. 가면 갈수록 그런 생각을 들어요. 사실 우리 울진에 있는 여러 가지 고등학교, 뭐 죽병고나 후포고나 울진고등학교나 친구들은 사실 수능 공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필요성에 대해서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수시로 가야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렇죠.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수시로 가더라도 교과에 최저라는 게 생겼고.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최저 그냥 뭐 1년에서 그냥 대충 맞추면 되지 않을까. 그런 알량한 그런 생각으로 너무 쉽게 쉽게 생각해서 사실 많이 못 가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이제는 수시에서 최저를 맞추려면 적어도 3등급, 2등급 자기가 잘하는 과목에서 맞습니다. 그 정도를 맞기 위해서는 이게 3년간의 누적이 정말로 노력이 정말로 노력이 쭉 누적이 돼야 입시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벽이 생길 것 같아요. 등급의 벽이 생기고 여러분들 수시 종합으로 가겠다. 그거는 사실 별 전략이 아니에요. 그냥 뭐 비교과 가지고 가겠다. 그걸 전략이라고 볼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입시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성공을 하려면 이제 국어가 특히 그러네요. 큰 벽이 하나 생겼기 때문에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너무 어렵다고 해서 지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자 학교 수업 같은 경우에 내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내신 국어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지금부터 자습서 사면 됩니다. 학교 해당 고등학교에 맞는 자습서 사서 요 겨울 방학 동안에 뭐 2달, 3달 동안에 열심히 자습서만 공부하고 또 시험 보기 전에 공부하면 점수는 잘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능은 고3이 돼서 준비하면 늦습니다. 지금부터 3년 동안 차근차근 준비해야 되겠고 그 준비하는 과정을 고2 학당에서 도와주겠다는 거죠. 예,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렵진 않아요, 사실 국어가. 어렵습니다. 어렵진 않은 거. 저는 그냥 풀면 다 맞더라고요. 근데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어렵지 않나. 예, 맞습니다. 예,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결국 그건 것 같아요. 꾸준히 하는 거가 나한테 어떻게 얼마나 어렵게 느껴지는가. 예, 맞습니다. 인생을 사는 것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든 열심히 쉽게 하면 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힘들죠. 그런 인생의 진리는 없습니다. 네 번째 이슈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또 뭐 꾸준히 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네요. 올해도 독해 지문 난이도는 업이 된다. 예, 계속 어려우니까요. 예,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이런 뭔가 여러 가지 이제 뭐 독해 지문 이런 것들도 더 전문화되고 조금씩 이제 학생들이 보기엔 좀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는데, 맞습니다. 예,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우리 학생들? 중학교 때하고 고등학교 때의 큰 차이는 어휘에서부터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수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어휘를 써가면서 이제 어려운 이론들을 소개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이론 또는 어려운 상황 설명 이런 것들은 뜻밖에도 아주 쉬운 해결책이 있습니다. 신문을 보라는 거죠. 화면, 그 노트북이라던가 컴퓨터 화면 또는 스마트폰의 화면을 가지고 공부하는 그거 말고 종이로 인쇄되어 있는 신문 같은 거를 보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될 거라는 거죠. 매일매일. 시험지도 예, 맞습니다. 종이니까요. 시험지로 종이로 만들어진 시험지를 치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종이로 인쇄되어 있는 활자를 읽고 이해하는 훈련을 하루하루. 근데 뭐 따로 시간을 내는 게 아니라 신문을 보면서 모든 신문을 다 읽으라는 것이 아니라 신문에 경제면, 문화면, 과학기술 뭐 이런 면에 좋은 기사 2개, 3개를 매일매일 읽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뭐 세상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랄까 그런 것들을 누적해 가면서 어휘력도 올려갈 수 있다는 거죠.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하고 있는 입시 현실에서
영어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수학은 좀 논외로 치더라도 두 가지 과목의 공통점이랄까 이제 그런 게 느껴져요.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누적되게 공부하는 게 이전에 그냥 단순히 외우고 그냥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것이 중요해졌다면 이제 독해력, 사고력, 이해력, 어휘력 이런 게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결국은 친구들 스스로가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갖고 생각하고 참여하고 수능 국어는 어떤 교재가 없습니다. 예. 교과서도 없고 외울 수 있는 어떤 자료도 주지 않아요. 국어는 개인의 또- 능력, 예, 개인의 능력. 이해 능력 그것 자체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소에 계속 그 이해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5번째 이슈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5번째 이슈 뚜벅뚜벅 걷다 보면 어느덧 갑자기 어느 순간 하루아침에 딱 하고 점수가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 하루하루 맨 처음에 있는 것처럼 겁에 질려서 수능은 어렵다고 국어는 어렵다고 미리 포기하고 울고 뭐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아 하면 아무것도 결과는 남지 않아요. 하루하루 아까 신문 얘기처럼 하루하루 기사 2개, 3개 읽어 나가는 것만으로도 계속 준비할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죠. 시작도 하지 않고 포기한다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부터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 선생님께서는 당연히 그 친구들이 뚜벅뚜벅 걷는 길에 같이 저는 코치죠. 예, 트레이너입니다. 트레이너.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계속 이리 가면 쉬울까 저리 가면 쉬울까 계속 알려주는 트레이너, 코치 역할을 하게 되죠. 길을 알려주는 선생님 오정석 선생님과 함께 국어에 대한 5가지 이슈 나눠봤습니다. 자, 박수!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얘들아 대학 가자! 바다가 보이는 울진에서